네, 포커스인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방 정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5.16 군사혁명 때문에 강제 해산됐다가 30년 만인 1991년 부활됐고 다시 3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30년 동안 제주도 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제주도정을 견제 감시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지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장남수 의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눠주실 강호진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게 한쪽에서는 도의회를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도의회를 옹호하라고 모신 게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모신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의장님. 오늘 7월 1일이고 이제 일주일이면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됩니다. 의장께서는 그 사선째 하셔서 30년 동안에 15년을 지금 도의원 생활을 하셨는데 현재 최다선 의원이시고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지방자치 30년을 놓고 볼 때 15년, 15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은 관치에 준한 그런 의정 활동을 했다면 15년 특별자치도 된 이후의 15년 동안은 정말로 주민자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도의원들보다 오래 의정생활 하시니까 좀 소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소감은 제가 초선인 때나 지금이나 거의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의원이 뭐 직책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뭐 초선이다, 다선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다선인 경우는 많은 분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진 센터장께서는 기자 생활도 하셨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오래 하셨는데 도의회를 쭉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30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빼앗겼던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데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집행부를 좀 세게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뭐 잘하시는 의원도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상당히 유입했다. 도민의 기대에 약간 미치지 못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도의원들이 선거 때는 표를 달라고 고개를 좀 숙이고 유권자들하고 좀 친숙한데 당선된 이후에는 의회 권력에 기대서 좀 유권자들 위해 군림만 해온 게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부정하거든요. 뭐 이외에 권력이 있습니까? 전혀 이외에 권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대의기관이라는 게 도민이 이견, 지역구의 이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도정에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정치한 이유도 제가 노동운동 할 때는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도의회에 가서 우리 노동자의 이견을 반영시키겠다고 해서 도의원을 한 것이지 뭐 권력이라든가 도의원이 좋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다 뭐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남수 의장님의 의정 활동은 뭐 동의합니다만 사실은 도지사에 비하면 턱없는 권력이긴 하지만 도민들 입장 상당히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과연 의회가 의원님들이 뭐 개개인의 활동은 있었겠지만 과연 도민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가에 대한 좀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사회적으로는 제주사회의 기득권을 위한 권력으로 혹시나 또 군림한 적 없는지 한번 반성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제왕적인 도지사가 탄생을 했고 또 그 도지사를 감시 견제해드는 의회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처럼 일반적인 여론과 좀 다른 도정 편에서의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도의원들이 말이죠. 그 여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거에 따라서 도의원 스스로가 뭐 찬성이다 반대다
하거든요. 예. 이 오동분 공원만 보더라도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전부 찬성한 게 아니고. 예, 찬성하는 의원들이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안 해주면 단개발이 될 거 아니냐. 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주도가 소유할 수 있는 공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 뭐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도민에 대한 충정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지 예. 도의의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또 거기에 관여되는 업체를 위해서 찬성한 건 아니거라고 봅니다. 도정표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런 적은 없다 이러시죠. 예, 예. 강원희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안타까운 답변이신 것 같고요. 오동분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난개발 말씀하시는데 저 제주시 중심지에다 1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사실은 난개발 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도민의 뜻보다는 행정과 행정 편의주의와 일부 또 관련된 업체의 이익을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적으로 말씀주셨습니다. 이거 토론회가 아니어서 말이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반박은 못하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제주도에 뭐 청정, 뭐 자연환경 파괴, 뭐 이런 걸 부르짖고 있지만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별로 없어요. 예.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뭐 사실은 뭐 한 10분만 차 타고 나가면 뭐 공원 같은 뭐 자연 환경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수목원이나 이런 곳이 별로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거라도 잡지 않으면 제주 도민들에게 공원이라는 거를 물려줄 수 없구나는 그 절박한 심정에 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도시공원 문제를 뭐 짚자는 건 아니었고요. 자, 다른 일로 넘어가서요. 그 지난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그 도의회에서 11대 도의회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의사결정이 빨리 되니까 좀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지나치게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 3년 어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간에는 그 이회는 상임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 제도도 뭐 국민의힘이 좀 플러스로는 많을 거라고요. 우리 민주당보다는 그렇고 우리가 제주도는 당락보다는 지역 현실에 맞게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뭐 사실 문 밖에 나가면 다 형이 마오하는 사이 아닙니까? 당이 달라도 그리고 도지사도 당이 달라도 도와줄 건 도와주고 안 된다는 건 안 되고 그 문제가 뭐냐면 안 된다고 하면 도의원들이 몽리를 피운다고 하고 된다고 하면 어용으로 보고 이런 시각은 좀 지양돼야 될 거 아니냐.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할 때 도의원 나름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다수당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결정을 할 때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센터장께서는 그 다수당으로서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도지사 하다가 이제 짐 싸서 가시는 분보다는 낫지만 안타까운 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이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이와 요구를 받기보다는 특정 계층, 특정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도민들이 사실은 도의에 대한 평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안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다수당답게 토론하셔가지고 정책 결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도의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당론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은 초선 의원이 18명인가요? 초선 의원도 많고 그래서 또 변화와 혁신이라고 초선 그 의원 모임도 있는 걸 아는데 사실 그 어떤 의장단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좀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강정마을 상생협약 같은 경우도 의장님이 가서 도지사하고 같이 협약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뭐 좀 문제가 됐다가 뭐 통과됐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의장단에서 결정된 게 좀 그 당론과 안 맞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건 오해거든요. 왜냐하면
이회에서 예. 우리 제가 그 강정마을에 가서 상생 협약식을 하고 예. 왔거든요. 그 내용이 보니까 동의한 내용을 보니까 불충분해서 예. 그거를 보충해 준 거거든요. 우리가 뭐 안 해준 게 아니고 예. 보충해서 사실 진상규명까지 해줘야 된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견을 상생협약을 보아서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상생협약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진상규명 같은 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진상규명을 놓고 하자 해서 좀 연기를 시킨 것이 의장이 가서 했는데 의장 이견하고 이견 달라선 건 아니에요. 예, 의견을 뒤집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탄탄하게 이거 만들어 주자 해서 한 거거든요. 예, 저는 뭐 초선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쭤봤던 거고, 이런 그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어떤 당론과 좀 다르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짧게 아까 상생협약 관련해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도와 강정마을에 했던 협약서의 내용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한 건 맞고요. 더군다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또 진상조사 관련해서도 의회가 책임 있게 또 결의가 내주셔가지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회 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게 의견 개진이지 그 의원들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난 경우는 사실 몇 건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근데 의장 출신들은 관례적으로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더라고요. 도의원 선거는 출마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예. 뭐 더 큰 정치의 뜻이 혹시 있으신지? 그만해야죠. 예. 그리고 예. 저는 그 평생을 사회생활을 공무원으로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안타까워서 저는 3군부터 노동운동을 했기 예. 때문에 노동운동 자체가 봉사예요. 예. 그리고 도의원도 와서 해보면 봉사 정신을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봉사 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는 노동운동 한 30년 이후에 한 15년 해서 45년 동안 했는데 저는 봉사가 몸에 굳어졌기 때문에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다시 봉사할 길이 없는가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뭐 내년 지방선거 중에 도의원 선거 어떤 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전망이라든가 예측을 한 게 있으신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직 도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봐요. 이 제주도는 정당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 찍어주고 민주당 아니어서 안 찍어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인간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선출해 주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뭐 한간에는 대선 관계로 그렇죠.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현재처럼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구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수당은 되죠. 지금까지 29명이라는 막대한 숫자가 아니지만 왜냐하면 현직에서 그만둘 다음에 도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을 분들이 한 30%가 되거든요. 30%가 됐기 때문에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문제 될 만한 그 지역구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선생님께서는 민주당이 또 계속 다수당을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크게는 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구도에 갈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현역 의원들에서 냉정하게 좀 평가하셔가지고 확실한 공천을 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 민주당이 바람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30% 정도 그만두고 둘 정도로 되는데 공천 문제도 확실하게 좀 청년 또 여성 또 그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발굴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발굴하려고 하니까 적지 신인들을 많이 등장시키겠다. 도의원 하겠다는
청년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 중입니다. 지금부터도 새로운 정치 신인 세력을 품어 안으려고 하고 있지만 정치 신인들이 그렇게 할 만한 분들이 안 계신가요? 아닙니다. 뭐 민주당에서 아직 인선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청년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해 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사실 현재 지금 아라동하고 애월읍이 인구가 늘어서 분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거구는 통폐합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선거획정위원회는 도민 설문조사를 해서 획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자, 우선 현재 43명의 도의원은 그대로 두고 선거구가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구 통폐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통폐합은 좀 우리 한경면의 통폐합 대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숫자가 많은 아라동이라든가 애월이 분구되면 그게 포함 안 돼요. 예. 지금 3,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한경면이 통폐합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35,000명. 이거를 쪼개면 17,000명 되지 않습니까? 17,000명에서 뭐 30%면 3분의 1이면 충분되고요. 지금 우리 한경면 같은 경우도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통폐합되기는 어렵고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군요. 반대가 아니고 반대도 반대지만 이 도민 이견을 정확히 수렴하기 위해서는 읍이라든가 면에 지역구를 폐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거법상 한경면이 통폐합되는 대상이 안 될 거예요. 분리하면 애월이 2개로 분리하면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통폐합시킬 숫자가 좋아서 통폐합돼야 되지만 애월이 예를 들어서 분구를 하면 그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3분의 1이 넘죠. 지금 현재도 한 190명 좀 모자라는데.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은 뭐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십니까? 정수를 늘리든가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 특별자치도가 대전에 64명이었어요. 기초의원들까지 다 해서. 기초의원까지. 그런데 지금 38명 아닙니까? 도의원만 있는데 38명. 교육위원까지 하면 교육위원은 왜냐면 예외로 치고 이제 행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38명인데 그때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늘켜줘야지 줄이거나 저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 비례대표도 좀 통폐합보다는 도의원 정수를 비례대표도 좀 늘켜서 노동자, 농민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저는 처음 도의원을 비례로 대표했거든요. 노동자 대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와서 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알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선거구 획정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획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데 현행 법률상 권한으로는 불가피하게 지역구 2개를 이제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처럼 또 읍면이 가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인데 방법은 딱히는 없어요. 첫 번째는 지역구 정수를 늘리는 문제인데 매 4년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도 좀 받기 어려운 게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위원 폐지 문제인데 이것도 뭐 폐지는 할 수 있는데 교육위원을 폐지한다고 해서 과연 정부가 그 정수를 또 일반 지역구로 편성해 줄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이제 고민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도민적 의사를 잘 모아서 의회라든가 도가 정부에 좀 세게 건의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밖에 아직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 정수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도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이게 만세를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아쉽게도 의회 활동이 아직 도민들의 그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의원수 늘리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반대하는 흐름이 되게 많은 거죠. 뭐 교육위원 폐지라든가 의원수를 늘리는 부분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수용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 선거 객정이 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또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지금 시장 직선제가 거론되고 있고 또 하나 거론되고 있는 게 그러면 시장만 직선을 뽑을 게 아니라 기초의회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왜 살리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초의회 부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예, 기초의회 이 기초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해요. 예, 기초단체가. 예.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이 도지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예. 제왕적 도지사라도 중요하지만 예. 그런데 시군이 부활됐을 때는 만나기가 쉽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시군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그 모든 그 민원을 도의원들이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의원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도의원들이 원활하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 도지사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도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회는 별개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기초단체는 부활을 하든가 행정체제 개편을 하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안 되면 도민의 민원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좀 유연할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기초의회까지 부활시켜야 완벽한 주민자치가 다시 환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뭐 그 시 출신 도의원들이 대신 해주면 되거든요. 예. 그 센터장께서는 그 기초의회 부활 이런 부분, 기초단체 뭐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가 멀쩡했던 북군, 남군, 서귀포, 제주시 없앤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고요. 이에 따라서 피해는 도민이 받고 혜택은 도지사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바뀌어야 되고 의장님 말씀에 이제 120% 동의하는데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는 사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뽑을 때만 기쁘고 다음날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논의를 다치권 부활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고 그것은 특별법 8조를 뜯어 고치면 충분하게 도민들이 어떤 제도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또 국회에서 논의하시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기초단체 부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그 예전처럼 4개 시군을 부활하는 건 아니고 뭐 2개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떤 방안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지금 행정체제 개편은 도조례로 할 수 있어요. 도지사만 오케이면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진영 지사가 오케이를 안 하고 있거든요. 머리가 아픈데 그렇게 해서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지금 4개 시군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이건 우리 도의에서 공론화된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개 정도로 쪼개야 맞다. 인구가 비슷비슷해요. 제주시도 2개로 쪼개서 한 22만 서제주 이렇게 정도 하고 서귀포 한 18만 정도 하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거든요. 인구로 봐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쪼개놓고 그 다음에 자치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사실 예산 문제 아닙니까? 예산 문제는 지금 도지사가 전부 움켜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군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제주도는 시군세를 전부 도에서 받아서 뭐 주고 싶은 대로 분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시군세를 돌려주고 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돌려주고 한 다음에 국비든 국가 예산이든 쪼개주는 건 맞지. 이거 저 시군세를 다 도에서 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행정체제 개편하면 운영할 수는 있다.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시에다가 예산권이라는 건 또 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결국엔. 편성권 일부는 줘야죠. 일부는 줘야 된다. 그 센터장께서는 그러면 그 몇 개의 기초단체로 이제 재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의장님 말씀대로 인구 통계를 봤을 때도 또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3개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 같은데 다만
말씀대로 행정구역 조정은 도의가 가능하긴 한데 이제 지사 결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또 서울 가셔버리면. 그래서 논의는 할 수 있으되 예. 아마 내년까지는 이게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세계국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일단 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되는 부분은 뭐 다 동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좋지만 예. 그렇게 안 되면 최소한 런닝메이트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도지사 기분 따라 이 사람 시키다 저 사람 시키다 하는 것보다는 런닝메이트를 딱 해서 그래서 사회단체 출신도 시키고 노동자 출신도 시키고 농민 출신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정치는 측근 정모 정치적인 할 수 없긴 하지만 측근들만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11대 도의회 임기가 1년 남으셨고 도의원 생활도 이제 딱 1년 남으셨습니다. 예. 더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남은 기간 뭐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나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1년 동안에는 그 도의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 도의회도부터 변화해야 된다 해서 많은 걸 변화를 시켜놨습니다. 뭐 인사청탁 우리 의원들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인사청탁 못하게 했고 이런 것 등등. 또 우리 도의회에서 또 교육도 뭐 성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시키고 있고 또 도의회에 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거는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서 도민들 생각에는 정말로 우리 제주도가 잘 살 수 있구나 내 권익이 보장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하는데 이번 8일 날 국회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특별법 개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내년에 일부나마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가서 많이 사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예. 자, 강원진 센터장께서는 그 도의회가 지금 불안한 지 30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또 10년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런 제주에 맞는 도의회 위상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의회 자체적으로 좀 혁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정부나 권력 관계로 치면 의회는 사실상 도청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활동에서 도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도민들이 의회를 받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저는 그런 구조를 빨리 만들어주시면 것 같겠습니다. 네. 강호진 위원장님, 다음에는 도의원 출마해서 제가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일단 나중에 들어와서 인정하시고. 아니 이거 방송 들어야 된다고요 도민들이. 그분 앞으로도 지방정치 한축인 지방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때때로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 나와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큰 병에 걸리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인 서민들을 향해서 그래도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위로하는 메시지라서 더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서민을 챙기고 위로하는 게 정치일 겁니다. 표를 달라고 선거철에만 서민을 챙기는 게 아니라 늘 서민 편에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아가는 게 특별자치도 제주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돼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네 번째 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